고수의 전략입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인선 어떻게 또 해설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대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감센터 장성철 소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인사총평부터 좀 해볼까요? 김민석 잘하셨어요. 국무총리, 예, 그리고 강훈식 이제 비서실장. 잘하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일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아니면 내각이나 아니면 국무총리나 이런 분들은 정치인, 국회의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대단히 잘하시는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집권 초기에 대통령들은 유혹에 빠져요. 관료 출신 써야지. 교수 출신 써야지. 막 그러거든요. 그분들 일 못해요. 국무총리와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정책을 해야 되고요. 법안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컨트롤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경험 없이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은 이걸 다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김민석 총리 그리고 장관들도 국회의원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인선을 했다라는 것은 대단히 실용적이고 잘한 선택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두 분 다 이제 본인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체급에 비해서는 뭐 비서실장으로 김민석 의원이 갈 것이라 했는데 국무총리 발탁. 강훈식은 뭐 캠프에 비서실장을 했지만 그래도 설마 대통령실 또는 청와대로 가겠느냐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왜 이 두 사람을 유독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했을까?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능하다. 네, 그리고 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뭔가를 일일이 지시하지 않아도 나랑 그동안 호흡을 맞춰왔기 때문에 척하면 착하고 알아서 일을 잘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무총리로 우리가 뭐 물망에 오른 사람들이 뭐 다선 중진 국회의원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장도 있고 심지어 이제 대기업 오너 라인도 검토가 된 것 아니냐. 여러 이제 카드를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최소 5명, 많으면 한 10명 네. 정도 검토했을 텐데 왜 그 사람이 배제되고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로 최종 낙점이 됐느냐라는 게 좀 궁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 지금 내년도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내란 종식을 해야 되고 불법 비상 계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정리해야 될 시점이고 민생 경제가 어려우니까 국민의 민심을 받드는 경제정책도 해야 될 것이고 행정도 해야 될 것이다. 그거 가장 잘하는 사람은 어쨌든 정치인들이다. 국회의원들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놀라긴 했어요. 국무총리 하려면 민주당 안에서도 좀 다선 중진 의원들이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뭐 그러한 생각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김민석 지명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상당히 좀 신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해석과 함께 저도 의견을 좀 덧붙이면 네.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 내 사람 그렇죠. 이렇게 가야 이제 속도나 성과면에서 좀 빠르게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게 이제 마지막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실제로 김민석 총리가 지명이 될 때 네. 미리 몰랐다는 거예요. 네. 다 결정하고 나서 그것도 그날 밤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자정을 넘긴 시각에 네. 직접 전화를 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신중을 거듭해서 네. 당사자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통보를 받은 것이어서 사실상 김민석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주자급으로 일단 몸값이 올라버렸잖아요. 거죠. 서울시장 한다, 당대표 한다 이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책을 맡아서 발탁을 하면서 기회를 주기도 하고 또 내 사람으로서 확실하게 안정감 있게 나를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민주당의 인재를 차기 지도자를 키우고 있잖아요. 네. 경험도 시켜주고 기회를 주면서 키워주고 있단 말이에요. 보수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랬습니까? 자기 말 듣는 사람, 교수 출신들, 관료 출신들 데려다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고 저는 김민석 총리 지명자나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꿈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총리나 비서실장 잘 하고 난 다음에
뭐 당에서 또 당대표도 하고 아니면은 광역단체장도 하면서 행정 경험을 더 쌓게 되면은 다음번에는 정말 5년 후에는 역량과 능력과 체급이 상당히 커져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모든 인사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계보다는 자, 실력 중심으로 역량 중심으로 평가하고 성과 낼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하는데 후속 인사들이 쭉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매일 이제 이렇게 쳐다보고 네,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니, 전반적으로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많이 지금 비서실이나 내각에 배치되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그런 소신론자였어요. 네.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지금 안들이 나오고 전망들이 되고 있어서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자, 이런 이제 그 인사 스타일, 사람을 중용하고 배치시키는 이재명식 인사법이 국힘 보수 진영에서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부럽다고 하셨지만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국힘 쪽에서는 지금 인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뭐 인사에 대해서 얘기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부러운 마음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쓰는 거를 극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도 정말 정권을 가져왔으면은 내각에 들어가서 장관도 해보고 또 몸집도 키워가지고 다른 큰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했을 텐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저런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럽고 잘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파격성 또는 이제 적극적인 인사 행위가 오히려 국민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도 충분히 기여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수용할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수용을 하고 실력만 있으면 실력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나와 있지만 네. 뭐 정치란 것은 엄연한 현실인지라 자원은 제한돼 있고 국힘 쪽이나 또는 보수 정치 영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력자가 있다는 전제로 보면 어느 정도까지 쓰겠느냐라고. 근데 이번에는 성과 위주의 그 후보자들을 발탁을 할 것 같아요. 예. 이번 1기 내각 비서실은요 성과, 그다음에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는 통합, 그렇게 좀 컨셉을 잡아서 갈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는 연정 얘기도 하시고 통합 얘기도 하시고 보수 쪽 유능한 사람 데려다 쓰겠다고 하셨지만 어떠한 장관 자리나 비서실에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에는 아니다? 제한적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안될 뭐 것 하마평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라는 것은 이제 인사권자가 판단할 것이고 혹시라도 제한이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보수 정당 지금 국힘의 분위기로 보면 좋다 나 가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위기는 실제 생길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어쨌든 대선 시기에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얘기를 또 많이 SNS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갈 것 같지도 않고 뭐 제안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제한도 생각이 올 것 드는데 같지도 또 네. 그렇다고 해서 간다고 할 수도 없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